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학습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문제들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다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컨대 내가 레벨 3 문제를 숙제로 했었을 때 그 세 문항이 굉장히 어려워서 좀 손을 못 댔다 또는 되게 힘들었다 하는 친구들은 숫자 변형까지만 푸셔도 됩니다. 거기 써 있어요. 숫자 변형이라고 하는 게 있고 제작 문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 변형 문제들 위주로 레벨 3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 아니야 나는 뭐 레벨 3 개껌이던데 뭐 하는 친구도 있을 거야. 솔직히 일단은 개껌이었어. 그치? 그래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작 문제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다 풀어주시는 게 학습에 도움이 되겠죠. 근데 필수는 아닙니다. 뭔 소린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레벨 2까지는 모든 문항 다 푸는 게 필수. 그 다음에 레벨 3 같은 경우에는 숫자 변형까지 푸는 게 필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이제 수능 특강을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진짜 새로 다시 공부를 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다시 쭉 시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발 복습 좀 해줘요. 알았죠? 제발 복습.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공지할 게 있는데 제가 미적분 반 친구들에게는 공지를 좀 했는데 제가 취미가 모의고사 만들기예요. 그래서 산모 대비로 모의고사 문제를 이번에 1회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원하는 사람이 있으시다면은 제가 검수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다른 선생님들이랑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는 저보다 더 똑똑한 친구들에게 이제 물어봐서 야 문제 없냐 이런 식으로 지금 검수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금요일쯤이면 검수까지 완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 오후에 원하는 친구들은 교무실에 오시면은 일단은 공통 과목 이렇게 일단 있고요. 혹시 제가 확통은 안 만들었습니다. 죄송해요. 확통 담당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확통 같은 경우는 없고 미적분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미적분까지 이제 준비하는 친구들은 30문항 올 세트로 푸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확통 선택자들은 공통만 이제 푸시면 될 것 같고 공통은 한 65분 정도 잡고 한번 문제 풀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난이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 어렵게 냈는데 산모니까 너무 처음에 딱 봤는데 씨발 하나도 모르겠다 이러면은 이제 나는 수능 수학 안 될 것 같아부터 시작해서 이제 좌절감이 빠질까봐 제 딴에는 덜고 덜어서 만들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작수 같은 경우에도 뭐 시험을 좀 어렵게 느꼈던 친구들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제 수능 중에서는 좀 쉬운 편에 속했던 수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작수 느낌 나도록 제작을 했기 때문에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해설은 금요일날 제가 찍을 겁니다. 전문항, 미적분까지 해서 총 30문제 찍을 거라서 혹시 풀어본 친구들은 저에게 해설 강의 이제 링크만 요청해 주시면 제가 이제 바로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푼 거랑 한번 비교해서 제가 출제를 한 만큼 제 의도는 뭐였는지를 한번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1등급 컷은 이제 22문항, 공통문항 다 맞으면 74점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74점 만점으로 2개 틀리는 것까지 1등급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순차적으로 한두 개씩 틀릴 때마다 2등급, 3등급 이렇게 나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수업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레벨 2 문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말이 꼬이죠?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마이크 있었잖아. 그치? 마이크를 없앤 이유가 있는데 마이크를 쓰니까 녹음이 안 되더라고요. 녹음 화질이 엄청 떨어져가지고 그냥 마이크를 안 쓰기도 했어. 그래서 혹시 목소리가 좀 많이 갈라지더라도 좀 이해해줘요. 알았죠? 자, 그러면 우리 레벨 2 문제들 7문항 있었는데 다 보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은 우리 몇 번이야? 21번 문제 잠깐만 보시면은 얘는 안 풀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냥 21번 딱 보자마자 fx 2차라 그랬으니까 우리 4x제곱으로 시작하는 친구인 거 바로 언더스탠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친구 보니까 여러분들 fx에서 f-x를 뺐다라는 저 표현에다가 동그라미 칩시다. 자, 저거는 뭐만 남겨놓겠다는 소리야? 그치? 홀수차 부분만 남겨놓겠다는 소리죠? 왜냐면 짝수차 부분은 x를 집어넣든 마x를 집어넣든 어떻게 돼요? 똑같아지죠?
제 말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홀수차만 남겨놓겠다라는 소리라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하나만 필기해주자면 fx라는 친구랑 f-x라는 친구를 더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어떤 차수의 친구들만 남겨놓겠다고? 짝수차 친구들만 남겨놓겠다는 거야. 그래서 짝수차 항에다가 몇 배? 2배 처리한 것만 남겨놓겠다 이 소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fx에다가 f-x를 뺐어 라고 하면은 우리 짝수차 친구들은 x 집어넣나 마x 집어넣나 똑같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친구는 당연히 2배의 홀수 차수를 가지고 있는 차항만 남겨놓겠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fx라는 친구를 4x제곱 그 다음에 이제 ax 더하기 b라고 잡았을 때 저 분자에 들어가야 되는 친구는 그냥 바로 2ax 써야죠. 그치? 고민도 할 필요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x 이렇게 쓰시고 리미트 x는 0으로 보내주시면서 우리 극한값이 f0값이랑 같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니까 f0값이라는 친구는 b가 되실 거고 이 친구는 2a가 되실 거라서 문자가 사실은 하나로 줄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요 정도만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내가 만든 fx라는 친구를 우리 앞에 있는 극한식에다가 대입해서 a 값만 구해주시면 되는 문제니까 얘는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런데 우리 이제 23번 문제부터 들어가기 전에 개념 설명을 하기로 했는데 미안해요. 요즘 실무 만든다고 밤을 새가지고 제가 조금 정신이 없네요. 우리 개념 설명 조금만 시작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자, 우리 1단원에 함수의 극한이라는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어찌됐든 우리가 극한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 극한이 존재하는지와 존재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 맞죠?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말을 보통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수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극한값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오면 발산이겠죠? 그쵸? 자, 그러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 발산은 당연히 극한을 조사했을 때 무한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마이너스 무한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지 않아가지고 발산일 수도 있는 거 맞죠? 그치? 이 세 개 모두 우리가 그냥 발산이라고 취급하는 겁니다.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수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좌극한의 값과 우극한의 값이 각각 존재하고 그 두 녀석의 값이 서로 어떨 때? 같을 때 우리가 이것을 수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극한이 존재한다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먼저 해줘야 되는 자세는 당연히 우극한 값과 좌극한 값을 각각 조사해서 두 녀석의 값이 동일하게 이제 존재를 하는지를 관찰해 주시면은 사실 끝나는 문제겠죠. 전혀 어려운 게 없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합성함수 극한도 한번 다뤄봐야 되겠지? 자, 여러분들이 합성함수 극한도 가끔씩 이제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리미트 x는 a로 갈 때 내가 f of gx라는 이 합성함수의 극한을 관찰하고 싶어 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극한을 조사해줘야 되니까 a 풀 지역과 a마 지역 나누어서 각각 관찰을 해주셔야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a 풀 지역에서는 f of g a 풀이라는 값을 조사하는 거고 a마 같은 경우에는 f of g a마 값 조사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합성함수 극한에서는 이 친구 자체의 목표값을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GA풀이라는 친구의 값을 조사할 때는 이 녀석이 네모라는 값을 향해 가더라도 진짜 그대로 네모인지 네모보다 살짝 큰 녀석으로 가고 있는 건지 네모보다 살짝 작은 녀석으로 가고 있는 건지 정확하게 조사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정확하게 조사해줘야 되죠. 맞아요? 오케이. 우리는 이 전체 극한값을 얘기하기 전까지는 정확하게 이 친구가 그거보다 큰지 그거보다 작은지 꼼꼼하게 따져주셔야 된다. 여기까지 괜찮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좌극한 값을 조사할 때도 이 녀석이 세모를 향해 가고 있다면 진짜 그냥 세모인지 세모보다 살짝 작은지 세모보다 살짝 큰지 정확하게 극한 따져주신 다음에 정확한 극한 값을 계산해줘야 된다.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신경 쓰시면 전혀 틀릴 수가 없는 파트이죠.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뭐예요? 부정형 극한이죠.
자, 부정형 극한. 여러분들이 이제 극한이라는 것을 우리가 관찰을 할 때는 항상 꼴파악부터 해주는 게 중요해. 내가 관찰하고 있는 그 극한이 어떤 형태의 극한인가. 맞아요? 자, 그랬을 때 우리 분자랑 분모가 그냥 숫자로 향해 갔을 경우에는 얘는 절대 부정형이 아닙니다. 맞아요? 단 알파가 0이 아닐 때에는 그냥 분모가 숫자로 가고 분자도 숫자로 가면 그 숫자분의 숫자 이렇게 극한값 읽어주시면 그만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지?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형태가 크게 두 개죠. 시험에 많이 나오는 형태가 첫 번째는 뭐냐면 무한분의 무한꼴. 요게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 하나고 그 다음에 0분의 0꼴이죠. 여기까지 괜찮죠? 우리 0분의 0꼴은 거의 킬러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주제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굉장히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무한대분의 무한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의미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치? 최고차항만 결정해주는 정보 이거밖에 없을 거고 0분의 0꼴은 함수 추론하는 문제들에서는 거의 대부분 0분의 0꼴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무한분의 무한꼴 무한대분의 무한꼴부터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자면 일단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때는 무조건 수렴하죠.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그 다음에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면 그때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무한이나 마이너스 무한으로 가는 발산 형태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때 우리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 하나는 분자랑 분모의 차수가 같았을 때죠.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보시면 된다? 최고차항 계수 B로 보시면 된다. 그쵸? 최고차 계수 B.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같은 경우에는 분모의 차수를 알 수 있을 때 분자의 차수도 알아버리는 그런 효과가 일어나게 되는 거 맞지?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는 최고차항을 결정해준다. 요거를 이용할 때 우리가 쓰는 표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만약에 이제 분자의 차수보다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그때는 어떨 수밖에 없어?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만약에 0으로 수렴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분자 차수는 분모 차수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결론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0분의 0꼴인데 0분의 0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냥 극한값을 계산할 때는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약분을 하죠.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정리는 해봐야지. 그치? 자, 그런데 이것만 알고 있으면 사실은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우리 0분의 0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일단 여러분들의 자세는 분자의 영개수와 분모의 영개수를 비교해줄 수 있어야 된다.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제 말 이해돼요? 분자가 0으로 가고 있는 그 인자의 개수가 몇 개인지 분모도 0으로 가고 있는 그 인자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비교 분석하면서 fx 함수라는 친구를 추론해주는 게 중요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관찰을 좀 해보면 만약에 분자의 0 개수가 분모의 0 개수보다 크다면 당연히 수렴하겠죠? 걔 글씨도 안 써지고, 그쵸? 밤새 가지고 힘드네. 그치? 수렴하겠지. 근데 그 수렴값은 당연히 얼마가 되겠어? 0으로 수렴을 하겠죠.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자의 영개수와 분모의 영개수가 같았을 경우에는 그때는 0을 싹 다 정리를 해주시면, 약분을 해주시면은 0으로 가지 않는 친구들만 남기 때문에 수렴은 하지만 0으로 수렴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0분의 0꼴이라는 친구가 나왔는데 그 친구가 0이 아닌 숫자로 수렴한다 라고 하면 분모의 영개수랑 분자의 영개수가 같은 거고요. 여기까지 괜찮죠? 0분의 0꼴에서 이 친구가 0으로 수렴한다 라고 하면 분자의 영개수가 훨씬 더 많겠지. 최소 1개 이상 많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분자의 영개수보다 분모의 영개수가 더 크다면 그때는 우리 어떻게 됩니까? 발산하겠죠. 그쵸?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발산 이렇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오케이. 그래서 특히나 시험 문제 은근히 많이 나오는 것은 이 두 개야.
알았지? 그래서 요 두 개를 보고 우리가 함수의 그 개형들이나 또는 함수가 갖고 있어야 되는 인자들을 빠르게 파악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찌됐든 0분의 0꼴에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뭐냐면 최저차항을 우리가 결정해 줄 수가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간단한 예시를 들어가지고 좀 설명해 볼게요. 지금 내용은 전혀 어려움 없죠? 정말 기초부터 정리하고 있는데. 괜찮지? 전혀 어려움이 없을 거야.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쳐봅시다. 자, 리미트 x가 a로 가는데 x-a의 제곱분에 fx라는 친구가 있어. 자, 근데 이 친구가 0으로 수렴한대. 이렇게 돼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fx라는 친구가 가져야 되는 0의 개수가 최소 몇 개가 돼야 되는 걸 알 수 있죠? 3개가 돼야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fx라는 식을 쓸 때 x-a의 세제곱 hx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어야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죠? 최소 x-a를 3번 묶을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인수들이 더 있을 수 있으니까 뒤에는 hx 붙여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리미트 x는 a로 갈 때 fx라는 친구 그리고 x-a라는 친구 요거를 제곱한 게 예를 들어서 0이 아닌 수로 수렴한다라고 쳐볼게요. 괜찮죠? 자, 그랬을 때는 무조건 fx는 x 빼기 a라는 인수를 몇 개 가지고 있어야 돼. 딱 몇 개. 2개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fx라는 친구를 세울 때 x-a의 제곱 이렇게 세워주시면서 여기 이제 인수들이 있겠지만 마지막 상수항은 0이 아닌 숫자 상수 c로 끝나줘야 되겠지. 그치? 여기가 0으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0으로 끝나버리면 위험할 수 있어. 그쵸? 그래야지 이 친구랑 이 친구 곱해가지고 x-a 제곱이라는 인수만 가지게 된 거라 약분 처리해서 0으로 가지 않는 친구 이렇게 남아버리겠죠. 그치? 여기가 0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 그치? 0으로 수렴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C라는 친구 하나는 이제 붙어져 있을 수밖에 없다. 요 정도.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 된 것 같고요. 그 다음 하나 더 정리합시다. 우리 선행반에서도 수업 때 많이 했었는데 요거 꼴 좀 정리해야 된다 그랬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절대값 x-a분의 fx. 자, 요게 만약에 0이 아닌 숫자로 수렴한다라고 쳐봅시다. 요 기억나나요? 자, 그러면 fx가 반드시 가져줘야 되는 정보가 뭐죠? 이 친구는? x-a라는 인수를 몇 개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예요? 2개예요? 최소 2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쵸? 그래서 fx라는 친구는 반드시 x-a라는 인수를 최소 2개 이상 갖고 있는 친구여야 한다. 맞니?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이해를 해도 돼. 어찌 보면은 이 친구는요, 절대값을 없애주게 되면 미분계수 되는 거 이해되시나요? 그치? 어차피 분자 0으로 가야 되니까. 그치? 미분계수가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A보다 살짝 컸을 때에는 미분계수가 되는 거고요. 그대로 풀릴 테니까. 그쵸? 자, 그 다음에 A보다 살짝 작은 지역에서는 미분계수 앞에 마이너스 붙여준 거 되는 거 맞죠? 왜냐면 이 친구가 마이너스 붙여서 풀리니까. 맞아? 그래서 미분계수에다가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붙여주는 꼴이 만들어지실 텐데 이 둘이가 같다라는 소리잖아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은 당연히 미분계수 값이 얼마가 돼줘야 된다는 소리야? 0이 돼줘야 된다 이 소리거든요. 자, 그러면 미분계수 값이 0이 됐다라는 소리는 무슨 말입니까? 접했다는 소리죠.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랬기 때문에 접했다라는 소리는 뭐냐면 A 지역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됐다 이 소리이기 때문에 최소한 x-a라는 인수를 2개 이상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기도 합니다. 그쵸? 그래서 당연한 거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으셔야 돼. 이해될까? 너무 당연해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분수꼴의 극한들을 엄청 많이 보잖아. 거의 대부분의 극한 문제는 다 분수꼴 아니야? 그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수꼴 극한에서 취해야 되는 자세가 뭘까요? 분수꼴 극한은 딱 하나만 보시면 돼요. 어떤 것만 보면 되냐면 분모만 보면 돼. 분모가 0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이것만 보면 돼요. 분모가 0으로 가지 않으면 극한은 무조건 있게 돼.
맞아요. 분모가 0으로 가지 않으면 무조건 극한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분수꼴 극한에서 핵심 주제는 뭐냐면 분모가 0으로 가는 그 순간 거기 지역을 관찰하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항상 분수꼴 극한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줘야 되는 자세는 뭐냐면 분모가 0으로 가고 있는 지역이 있는지 그거를 조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거기 지역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으니까. 근데 그 외 지역은 볼 필요도 없어. 극한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그 자세도 여러분들이 좀 취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개념만 정리하고 얼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그 극한값의 기본 성질이라고 해서 만약에 x는 a라는 지역에서 fx라는 친구도 수렴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 다 이해되죠? x는 a라는 지역에서 fx는 좌극한, 우극한이 모두 같은 값으로 존재하고 이 소리지. 자, 그 다음에 gx라는 친구도 수렴한다라고 했을 때 쓰기도 귀찮다. 우리 f, g라는 친구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눈 거 모두 뭐 한다는 거 알고 있죠? 수렴한다라는 거 다 알고 있죠? 자, 그때 누구만 조심하시면 되지? 나누기만 좀 조심하시면 되죠? 그치? 나누기에서는 누굴 조심하시면 돼? 나누는 g라는 친구가 0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어떤 fx라는 친구랑 gx라는 친구를 관찰했을 때 x는 a라는 지역에서 fx는 수렴을 했는데 gx라는 친구는 발산했다고 쳐보자. 이렇게 괜찮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F 더하기 G라는 친구는 무조건 뭐 하죠? 발산하죠. 수렴 더하기 발산은 발산입니다. 그치? 얘는 좌극한, 우극한이 같은데 얘는 좌극한, 우극한이 다르잖아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둘의 합도 다르겠지? 그 다음에 F 빼기 G라는 친구도 무조건 뭐 합니까? 발산을 하죠. 이해돼? 자, 그런데 F 곱하기 G라는 친구는 뭐가 됩니까? 수렴이에요, 발산이에요? 수렴과 발산을 곱해주면? 수렴이야, 발산이야? 빨리 대답해줘. 왜 그래? 빨리. 알잖아. 자, 수렴 곱하기 발산은 수렴이야, 발산이야? 모른다라고 해야지. 그치? 케바케라 그랬잖아. 그치? 내가 이 6개만 확실하게 우리가 인정해줄 수가 있고, 맞아? 그 나머지 모든 케이스는 싹 다 뭐라 그랬어? CBC라 그랬던 거 기억하지? 그치? 얘는 케바케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하나의 실전적인 개념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그거 조금 정리합시다. 자, 만약에 발산하는 친구 G라는 녀석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지 않아서 발산일 때가 있죠? 좌극한도 있고 우극한도 있는데 문제는 그 둘이가 같지 않아서 발산인 경우. 이게 괜찮지? 그랬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F라는 친구는 A라는 지역에서 무슨 값을 가져줘야 돼? 0이라는 값을 가져주게 되면은 그땐 뭐 한다? 수렴한다는 거 알 수 있죠? 맞아요? 알고 있지? 얘가 좌극한은 3으로 가고 얘는 우극한이 5로 간다고 쳐봐. 그랬을 때 F라는 동일한 값을 취하고 있는 F를 곱해서 똑같은 값을 만들어주려면 F는 0이 돼줘야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G라는 친구가요, 발산을 하는데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지 않아서 발산인 게 아니라 G가 무한대로 가거나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되면서 발산인 경우도 있죠? 맞아? 그러면 그때는 F가 당연히 0이 돼줘야 되는 것은 맞는데 F가 0이어야 된다는 사실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거 하나 안다고 해서 이 문제가 발산이 되는지 수렴이 되는지를 결정할 수 없어요. 반드시 무슨 관점으로 확인해 주셔야 되냐면 반드시 식을 통해서 확실하게 발산하는지 수렴하는지를 따져주셔야 돼요. 이해돼? 다시 G라는 친구가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지 않아서 발산인 경우에는 F가 A라는 지역에서 0이기만 하면 돼. 그럼 바로 수렴이야. 이해돼? 그런데 G라는 친구가 발산하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F가 A라는 지역에서 0이라는 함수값을 가져줘야 되는 건 맞아. 하지만 그거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뭐를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 식을 통해 확인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지? 발산할 수도 있고요. 수렴할 수도 있어요. F가 0인데도 불구하고.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따져줘야 되고, 특히나 굉장히 킬러는 여기서 되죠. 그쵸? 정확하게 이제 식까지 확인을 해서 풀어줘야 되는 문제. 쉬운 문제들은 다 여기서 끝나죠. 보통 좌우 극한이 달라가지고 발산인 경우가 많으니까. 그치? 이런 거는 틀리면 안 돼. 그치? 이런 틀리면 안 돼요, 진짜. 뭐 틀릴 수도 있지. 제가 그 위적분반에서는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저희 선행반 그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그 강사평가를 한단 말이야. 우리 혹시 정규 때 들어온 친구들 있어요? 손 한 번만 들어봐. 그렇구나. 잘 부탁해. 알았지? 내 이름은 정수연이고, 알았지? 자, 강사평가할 때, 자, 만족. 알았죠? 만족 있고, 매우 만족 있고, 내가 알기로 그래. 그치? 불만족, 매우 불만족. 뭐 이렇게 있어야. 그치? 매우 불만족이나 불만족. 여러분들 의견 존중하지만, 그치? 아무튼 잘 부탁한다고. 자, 그런데 아무튼 선행반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정말 제가 그 전지점 1등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거든? 근데 이제 거기에 2명의 친구가 이렇게 타이핑 쳐가지고, 이제, 그 타이핑하는 란도 있나 봐. 그 타이핑을 쳤는데, 뭐라고 답변을 달아줬냐면, 선생님이 수업 때 맨날 쉽다라고 하는데 자기는 쉽지 않아서 너무 속상하다. 이 댓글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업 때 선생님이 쉽다고 하는데 저는 쉽지가 않아서 조금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딱 2 친구가 그 댓글을 달아놓은 거야. 그래서 내가 쉽다라는 말을 많이 하나? 라고 해가지고 이제 수업 끝나고 영상 돌려보는데 졸라 쉽지. 이거 너무 안 어려워. 뭐 이런 얘기를 매 수업 때 한 20분 하더라고요. 나 몰랐더라고. 지금도 한 5번 하지 않았어? 그치? 근데 뭐 개인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잖아. 나는 쉬운데 어떡해? 그치? 나는 쉬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근데 좀 조심할게요. 그걸로 상처받은 친구가 최소 2명 있다는 거잖아. 그치? 혹시 여기에 상처받은 친구들이 있다면, 그치? 저희 죄를 좀 용서해 주시고, 알았죠? 조금씩 횟수를 낮춰가는 걸로 할게요. 알았지?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좀 찔리는 친구 있지 않나요? 지금? 여기 댓글 단 사람 있지 않을까? 그치? 혹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자, 우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설명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 다시 몇 번 문제로 넘어갈 거냐면 23번 문제로 넘어갑시다. 이 문제는 별표야. 어려워서 별표가 아니라 얘는 조금 더 멋있게 잘 건드리면은 꽤나 그 11번, 12번 자리에서 살짝 넘어질 수도 있게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빠르게 한번 설명을 해보고 우리 한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3번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딱 집중해줘야 되는 것은 뭐냐면 fx라는 친구가 딱 어디에서 함수가 달라지고 있죠? A라는 지역에서 딱 함수가 달라지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라는 지역에서 극한을 조사할 때는 정확하게 좌극한, 우극한 잘 따져줘야 되겠지? 하지만 A 지역 외 지역에서 우리가 극한을 따져줄 때는 사실 함수값이나 극한값이나 어떨 수밖에 없어요? 같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A 빼고는 전혀 함수가 달라지는 지역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문제에서 뭐라 그랬었냐면 FK라는 친구에다가 더하기 FK와 라는 친구를 둘이 더해줬을 때 이 A 더하기 2가 되게 하는 그 K의 개수가 2개 나온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당연히 2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봐야죠. 자, 어떻게 봐야 돼? K가 A였을 때. 맞아요. 그때는 우리가 A라는 지역에서의 함수값과 A마 지역에서의 극한값이 다를 테니까.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K가 A였을 때와 K가 A가 아니었을 때 이때는 우리가 편한 마음으로 문제 풀어주시면 되죠. 그치? 이 친구 값과 이 친구 값이 어차피 뭐 할 테니까? 같을 테니까. 그쵸? 오케이. 자, 그럼 K가 A일 때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K가 A였을 때에는 우리가 그 X 자리에다가 A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함수 값은 4가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A 좌극한 값은 X에다가 A 넣어주면 되니까 A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K가 A가 아니었을 때는 2가지 케이스죠? 제 말 이해돼? K가 A보다 컸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K가 A보다 작았을 수도 있겠지.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K가 A보다 컸을 경우에는 당연히 어차피 좌극한 값이나 함수값이나 다 x 빼기 1이라는 저 함수에서 관찰하시면 되는 거잖아. 제 말 이해돼? 그러니까 우리가 K를 집어넣어 주시면은 K-1이라는 친구의 몇 배 처리해 주시면 돼요? 2배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K가 A보다 작았을 경우에는 X라는 식에서 우리가 관찰해 주시면 되겠지? 그러면 이 친구도 어차피 K 되고 이 친구도 어차피 K 되실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2K가 되실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 친구가 2A 더하기 2라는 값을 만족시키게 하는 K의 개수가 몇 개가 돼줘야 된다? 2개가 돼줘야 된다. 이렇게 문제에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친구가 만약에 만족이 된다라고 하면 이때는 K값이 A 더하기 1로 나오실 텐데 A 더하기 1은 당연히 안 되겠지. K가 A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안 되는 거니까 우리는 요 케이스와 요 케이스가 반드시 만족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지? 그래서 바로 자동적으로 K가 뭐일 수밖에 없다? A인 거 일단 결정되는 거고요. 요거 하나는 무조건 결정되는 거고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K-1이라는 친구가 뭐일 때 가능하죠? A 더하기 1일 때가 가능하신가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K라는 친구가 A 더하기 2라는 친구로 결정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2개 이렇게 나오신다라는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K1 더하기 K2 값 계산을 해줘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요거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시면은 A라는 친구 다 계산되죠? A라는 친구는 얼마가 되죠? 2가 되는 거 맞지? 그래서 A는 2니까 여러분들은 K가 2, 그 다음에 K가 4 이렇게 결정되겠죠. 그래서 결국에 K라는 친구는 2 아니면 4라 이렇게 결정되니까 둘이 더해주시면 얼마가 된다? 6.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 문제 더 풀어보도록 할 건데 25번 문제 빠르게 한번 풀어봅시다. 완전 동일 주제예요. 똑같은 문제. 이런 거는 딱 11번에 나오기 좋죠. 알파 더하기 알파. 나오나요? 이런 것들도 이제 빨랑빨랑 암산할 수 있으면은 암산으로 또 풀리지 않나요? 그죠?
자, 됐니? 자, 그럼 얘도 당연히 알파가 3일 때와 3이 아닐 때로 나눠야 되겠죠? 그치? 3일 때만 여러분들이 함수값과 우극한 값이 달라질 거고 3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냥 이 친구 따라가거나 이 친구 따라갈 거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니까 딱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눌게요. 알파가 3일 때와 알파가 3이 아닐 때 이렇게 케이스 나눌 거고 알파가 3이 아닐 때는 다시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겠죠? 알파가 3보다 작았을 때와 알파가 3보다 컸을 경우에 이렇게 케이스 두 개로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알파가 3이었을 경우에는 F3이라는 친구랑 F3풀이라는 친구 더해준 게 2분의 이제 35라는 친구가 만족이 돼줘야 된다. 이 소리고요. 알파가 3보다 작았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식을 만족해줬을 때 성립하냐면 여기 따라가셔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알파 제곱이죠. 알파 제곱 더하기 4분의 19 이 친구에다가 2배 처리해 주신 게 2분의 35 요거 따라가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친구를 따라갈 수 있죠. 알파가 3보다 컸을 경우에는 A 알파 더하기 B라는 친구에 2배 처리해 주신 게 이제 2분의 35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알파의 개수가 몇 개가 돼줘야 된다 그랬어? 4개가 돼줘야 된다 그랬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방정식 푸는 거잖아. 얘는 2차 방정식이니까 해가 2개 나오실 거고요. 얘는 1차 방정식이니까 해가 1개 나오실 거예요. 그럼 여기서 3개가 나오실 테니까 여기서도 무조건 만족이 돼야 되니 말아야 되니 무조건 만족이 돼야죠.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래서 일단 알파가 3일 때 분명히 가능하실 거고 실제로 이 방정식의 해 2개도 모두 다 만족을 시켜줘야 되는 거고 이 방정식의 해 하나도 무조건 만족을 시켜줘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알파가 3인 거 하나 찾아냈고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다음 여러분들 이 방정식 보세요. 자 이 방정식 보시면은 이 알파에 대한 2차 방정식이긴 한데 1차항이 있어요? 없지. 그러면은 두근합이 얼마라는 소리야? 0이겠죠? 여기 두근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알파 제곱이 이렇게 넘겨져가지고 그치? 나올 거긴 한데 우리 보자마자 그냥 알파? 어차피 2개 나올 거고 두 녀석 합은 어차피 0이겠지. 그치? 근각계수의 관계. 그래서 여기서는 두근합이 0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보자마자 아, 이걸 만족하는 그는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어? 5가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들어가야지.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 만족하는 알파는 5일 수밖에 없다라는 정보까지 같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5 집어넣어 주시면은 5a 더하기 b라는 친구가 4분의 35다라는 정보 하나 뽑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 여기서 정보 하나 뽑아서 연립하면 a, b 구해줄 수 있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안 어려우니까. 알았지?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죠? no difficult. 알았지? 자. 쉽다라는 말 안 했어? 알았지? No difficult.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26번 문제도 얼른 빠르게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거기다가 밑줄 칠 건데 fx 빼기 gx의 값이 존재할 때 거기다가 밑줄 칩시다. fx 빼기 gx의 값이 존재할 때 거기다가 밑줄 칠게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f라는 친구랑 g라는 친구를 지금 한번 관찰을 해보시면은 우리 F라는 친구는 X는 1이라는 지역에서 불연속이죠. 극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G라는 친구는 어찌됐든 A라는 지역에서 함수가 달라지고 있어요. 이 친구도 A라는 지역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질문 하나만 해보도록 합시다. 만약에 A라는 친구랑 1이라는 친구가 같지 않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A라는 친구랑 1이라는 친구가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F 빼기 G라는 친구를 조사했을 때 예컨대 1이라는 지역에서 우리가 한번 조사해보면 1이라는 지역에서 얘는 발산을 하는데 얘는 1이라는 지역에서 수렴을 하겠죠. 그러면은 무조건 F 빼기 G라는 친구가 수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지. 이해돼? 즉 너가 1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너도 차라리 1에서 문제가 생겨줘야 우리가 F 빼기 G라는 친구가 수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케바케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괜찮아? 발산 빼기 발산은 케바케잖아. 근데 수렴 빼기 발산은 무조건 발산이야. 여기까지 괜찮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솔직히 보자마자 A라는 친구는 뭐일 수밖에 없어? 1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A는 당연히 1이야. 이렇게 들어가야죠. 제 말 이해돼? 거기 A 찾는 데 있어서 10초 이상 소요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보기엔 그래. 그렇지 않아요? F 빼기 G가 항상 존재해야 되는데 F가 1에서 문제가 생겼어. 그럼 G도 1에서 문제가 생겨야지. G가 1에서 문제를 안 생기면 절대 수렴 안 하지. 그치? A가 뭐겠어? 1 이렇게 들어가야죠.
자, 제 말 이해됐죠?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gx라는 친구는 식 세워줬을 때 이제 x제곱 더하기 x, 그 다음에 이제 bx 이렇게 들어가시고 x가 1보다 컸을 때, x가 1보다 작거나 같았을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정해 주시되 그러면 정확하게 1에서 이 친구의 극한값의 차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만 보시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1풀 지역과 1마 지역에서 극한 정확하게 조사해서 두 녀석의 값이 쌤쌤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끝날 것 같습니다. 괜찮죠? 이건 안 해도 되죠? 넘어갈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가서 우리 또 한 문제 얼른 풀어보도록 합시다. 28번 더 쉬워. 자, 얼른 풀어볼게요. 됐나요? 문제가 생기는 지점이 둘이가 달라. 하나는 A고 하나는 1이야. 그치? 나 잘못했어? 2야? 1이 아니고? 2네? 그치? 뭐 익숙하지? 그치? 뭐 쌤이랑 수업 듣는 친구들은 뭐 이런 게 뭐라 그럴까? 약간 수업에서 약간 의식과 같은 행위죠. 그치? 수연이 수업 잘하고 있네? 뭐 이런 거지. 그치? 그치? 이런 거 없으면 이제 좀, 내가 하는 수업 같지 않잖아. 항상 있는 일이에요. 항상 있는 일. 근데 나 올해 애들은 진짜 좋아. 왜냐면 작년 애들은 이 소통이 없었어요. 작년에 맡았던 반들은. 내가 칠판에 문제를 잘못 적고 있으면 좀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내가 막 특히나 작년은 미적분 반이어가지고 미적분 나중에 파이널 기간 되면은 이제 한 문제 푸는데 칠판 2번 지우거든요. 진짜야. 미적분 막 30번 있잖아. 30번 같은 거. 자, 이제 쉽지? 이러면서 막 이제 풀어줘. 애들이 씨발 하나도 안 쉬운데 이러면서 이제 쳐다봐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30번 문제 풀 때 내가 함수를 잘못 적은 거지. 함수를 잘못 적었는데 얘들이 그냥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와. 그래가지고 막 나는 너무 잘 풀었다고 생각했는데 보기에 답이 없는 거야. 근데 심지어 칠판을 2번 지웠으니까 어디서부터 틀렸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복귀하다 보니까 아예 첫 시작부터 함수를 잘못 적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옆에 있던 애가 그거 잘못 적긴 했는데 그냥 계속 봤어요 막 이러는 거야. 거기서부터 이제 열받아가지고 야 이거 사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막 그랬거든요. 우리 반 애들은 이번에 올해는 그냥 잘못 적을 때마다 지적을 해주시는데 너무 좋아. 너무 좋다는 소리야. 그치? 첫 시작부터 망하면 큰일 나잖아. 자, 그러면 이거는 뭐 어렵지는 않아서 우리 빨리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 얘들아, 얘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우리 2가지 케이스로 나눠야 되는 거야. 그치? 왜냐면은 곱하기 같은 경우에는 네가 수렴하고 네가 발산하더라도 수렴할 수 있는 거고요. 발산 곱하기 발산도 수렴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A라는 친구가 2였을 때와 이해돼? A라는 친구가 2가 아니었을 때로 케이스를 나눠줘야죠.
제 말 이해돼요? A가 2였을 때는 2라는 지역에서는 니도 발산이라 수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제 말 이해돼? A가 2가 아니었을 때는 요 A라는 지역에서 얘는 문제가 생겼지만 얘는 문제 안 생겼죠? 발산 곱하기 수렴꼴이에요. 맞아? A라는 지역에서 극한 보고 있잖아. 그치? 그럼 여기는 발산인데 여기는 A가 2는 아니니까 수렴하겠지? 근데 발산 곱하기 수렴도 수렴할 수 있으니까. 이해돼?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두 케이스를 나누고 시작을 해야죠.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가 A가 2였을 때부터 빠르게 파악을 해보도록 합시다. A가 2였을 때 이 친구 수렴합니까? 우극한, 좌극한 보시면 되잖아요. 그치? fx라는 친구가 어차피 A가 2였을 때는 4 아니면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오른쪽 친구 봅시다. 오른쪽 친구의 좌극한, 우극한만 볼게요. 좌극한은 3이고요. 그 다음에 우극한은 마이너스 2예요.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럼 둘이 곱해볼 거야. 내 말 이해돼? 자, 그러면 F의 우극한 값은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G의 우극한 값은 마이너스 2니까 둘이 곱해주면 2죠? 제 말 이해돼? 자, 그런데 F의 좌극한 값은 얼마가 됩니까? 좌극한 값 4인가요? 4고요. 그 다음에 G의 우극한 값은 얼마가 되시냐면은 3이 되겠지? 둘이 곱해주면은 안 같죠? 그치? 그래서 A가 2였을 때는 볼 이유도 없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우리는 A가 2가 아니었을 때만 보시면 되고요. 이러면 졸라 쉬워지잖아. A가 2가 아니기 때문에 얘 A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얘는 A에서 문제 안 생겨. 여기까지 괜찮지? 근데 문제가 안 생기는 친구와 문제가 생긴 친구 곱해가지고 수렴하려면 얘가 무슨 역할 해줘야 돼? 0을 만들어주는 역할 해줘야죠. 자, 제 말 이해됐죠? 오케이. 발산 곱하기 수렴해서 우리가 수렴하려면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gx라는 친구가 뭐가 되는 값만 조사해주면 돼? 0이 되는 값만 조사해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주시면 얼마가 돼?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0은 안 됩니다. 우리, 왜냐면 함수값이지. 극한을 조사할 때는 0 볼 필요가 없잖아. 2에서의 함수값은 관심 없어요. 자, 제 말 이해돼? 아, 잠깐만. 미안해. A가 2가 아니었을 때를 보고 있었구나. 미안해. 그치? 근데 어차피 0은 볼 필요가 없어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친구, x 빼기 4라는 친구가 0이 되는 순간, x는 4. 이해돼? 그래서 2개. 이렇게. 2번. 이렇게 체크해주면 되죠. 괜찮죠? 오케이. 자,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고 이제 29분부터 빨리 달려볼게요. 개념 설명 없으니까. 여기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된 사람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아, 그래? 나 뭐 18번 잘못 풀었어? 아이씨, 0보다 크다라고 돼 있어? 문제에서? 아, 미안해. 그치? A가 0보다 크대. 문제 안 읽었어. 그치? I'm so sorry. 오케이. 땡큐, 땡큐.